예,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예, 뭐, 금일도, 대선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좀 하루 종일 좀 바쁘게 움직인 하루였죠. 최근 이제 뭐 저번 주, 이번 주 해가지고, 정책주 쪽으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영상은, 기본적으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섹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선 정책주 중에서, 기본주택 관련해가지고 차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카페에 올려드리는 관심 차트 한 종목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기본주택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많이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어요. 최근에 뭐 새로 편입된 종목들도 있고, 기존에 많이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형수 관련한 문제도 어제 좀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남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배우 스캔들 이제 그것만 좀 잘 해결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이제 장모가 이제 3년을 이제 징역을 이제 실형을 이제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최재형 관련해서 종목들이 반사 이익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오전장의 움직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후장의 움직임 모습은 다시 위에 또 올려놨으니까 그거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전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꿈틀꿈틀 되긴 하는데 크게 움직임을 가져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월성 원전 수사가 뭐 일단락됐다, 뭐 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거 카페에 오셔가지고 뭐 기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리모델링 뭐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것도 뭐 기본주택 안에 포함이 되는데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 종목들도 이제 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있고, 기존에 움직였다가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움직임은 뭐 비슷합니다. 기본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mRNA 관련해가지고 진원생명과학이 좀 엄청나게 상승폭이 지금 커요. 뭐 그 밑으로 이제 신규로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mRNA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개별 종목들이 조금씩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금일은 이제 뭐 사람인 HR이 흐름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지속해서 정책주 쪽으로 움직임은 계속 순환매 과정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뭐 단기적으로 한 5% 10%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손절을 잡기보다는 애초에 진입을 할 때 추가 매수 구간을 열어두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택근무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뭐 좋지가 않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뭐 기업들도 이제 뭐 재택근무를 줄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추가로 연장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거 뭐 알서포트도 관심 차트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것도 한 번 더 차트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사 있네요. 윤석열 이제 장모가 이제 징역 3년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요 종목은 이제 인맥주인데, 인맥주의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정책주는 그래도 뭐 공통된 대선 주자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포함된 섹터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맥주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이따 차트 설명으로 하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최재형 관련한 종목들 오후장 흐름 모습인데, 흐름 되게 좋죠. 지금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반사이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인맥주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시면은 차익을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진입하셔가지고, 좀 손실 구간 중이시라면은 분할 매수 구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차트 종목인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줌 인터넷. 지금 윤석열하고 이재명 정책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공정경제 관련해가지고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여권도 그렇고 뭐 비리부터 해서 지금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문재인계인 이재명은 이제 부패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부패, 부동산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에서 부패와 부동산 두 가지 문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건드리면서 지지율 상승을 노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대권 주자들이 정식 출마 발표를 하기 전부터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부패와 부동산 관련한 얘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줌 인터넷 차트 흐름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기 저점 2003 얼마야? 저점 3,200원부터 고점 8,11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50%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이전 고점 매물대, 저항대 부분을 뚫지 못하고 재차 내려온 상황이죠. 재차 내려왔을 때 61.8% 부분을 꼬리로 달고 재차 이제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저항대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한 번 더 만드는 게, 마지막 저점 부분이 이제 고점과 저점에서 61.8% 구간까지 이제 빠진 거죠, 가격적으로. 그래서 가격 조정 구간은 61.8% 구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고점 부분을 새로 갱신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전 저항대였던 7,500원 라인 부분을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차트 모습에서 지금 이전 저항대였던 요 붉은색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정책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순환매 과정이 굉장히 짧고 기간 조정 구간도 짧게 가져가는 경향을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은 이미 작년에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신규로 편입이 된 종목들도 있는데, 그 흐름을 좀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바로 차트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죠. 여기 부분에서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이제는 이전 저항대였던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7,500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맥점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7,500원 부분에서 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던지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흘러내린다면은 다시금 박스 하단 부분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책주로 편입이 된 상황이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구간은 7,500원 라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 차트 흐름도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주, 우선 인맥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관련해서 이게 인맥주들 모아놓은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맥주들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기존에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죠. 인맥주들의 흐름이.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덕성, 그리고 서연, 요 정도, 그리고 덕성, 서연, 요 정도가 서연 탄메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세 종목을 이제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이제 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가을 때쯤부터 해서 이제 시발점이 시작이 됐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파동을 1파동 그리고 내림 파동 해서 1, 2, 3 지금 3파동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인맥주들은 이제 다 밀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인맥주들은 이제는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맥주들도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기존에 이제 닳고 닳았던 기존에 이제 닳고 닳았던 종목들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게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절 가격 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뭐 이런 고점 부근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한번 위로 튀어 올라와 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손실은 이제 감내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맥주들 흐름은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인맥주들 흐름인데 역시나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뭐 보합권이나 하락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대장주였던 종목이 이제 에이텍이었죠. 이게 이제 여름 때부터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여기 저점 부분 이제 거의 한 10,000원 정도 부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한 5배 정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 고점을 높이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뭐 상승 파동을 1, 2, 3 그리고 이제 4 이제 하락 4파동에서 이제 쉬고 있다. 그래서 5파동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에이텍 신용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지금 뭐 개인들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올라오면은 본절 부근에서 다 털어 제끼니까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많이 자금이 들어왔던 상황에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로 자금이 이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세력들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책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인맥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손을 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신규로 편입이 되는 인맥주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움직였던 건데 가을 CCTV 관련 종목이죠. 요게 여름 해서 이제 가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파동 나와준 이후에 고점 한번 갱신하고 이제 그 위로 튀어 올라준 상황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제 기간 자체가 작년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신용 비율이 6%가 넘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참여한 종목이에요. 많이 묵직해졌다는 거죠. 좀 들어올리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정책주인데도 이제 신규로 편입된 뭐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 이런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거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뭐 차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기본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이 일성건설하고 뭐 그리고 KD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편입이 됐는데 바로 또 상한가 두 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게 되면 다스코 요 종목 어제 뭐 고점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였다가 상한가 풀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어느 정도 어제 종가 기준을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까뮤이엔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이거 안철수 테마주로 엮여있던 종목인데 이제 이재명 관련 기본주택으로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도 고점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 눌린 구간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덕신하우징 요 종목이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요 종목을 이제 주봉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래 위로 박스 구간이었죠. 이렇게
여기 저항대 부근이에요. 이렇게 여기 저항대 부근을 계속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2015년도부터 이어진 파동이니까 거의 한 6년, 7년 정도, 7년 조금 안 되게 이 구간 박스에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박스 구간을 들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전 저항대였던 여기 한 2200원에서 2300원 라인 부근 이 정도에서 눌림 부근 잡으면 괜찮겠죠. 그러면은 요 상장 초기에 진입했던 4,000원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거래량이 이제 들어온 상황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거래량 주기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짧게 터졌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대선 시즌이 가까워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기간 조정 구간에서 전에 저항대 꼬리 부근이었던 이 정도 라인 2200원 중반에서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진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주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종목인데, 지금도 뭐 저점 부근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고점 올려놓고 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제 가격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짧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캔들 모습을 보게 되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 한 방 더 남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 그어놓은 자리 46,000원 부근 이 정도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바로 슈팅으로 이어갈지, 결국에는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구간이 얼마나 가져갈지,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차트들의 모습에서는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캐리소프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심 차트에 올려드렸어요. 언제지? 6월 캐리소프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것도 아니고 있다. 관심 차트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은 6월 28일날 올려드렸네요. 지금 이렇게 모습이 저점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지금 박스 이제 단기 고점 상단 부분에서 캔들이 계속 이제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밑으로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세력이 일정 가격대에서 가격을 홀딩을 시켜놓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6월 28일 이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6월 28일 이후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두 번의 이제 급등이 나오고 단기 고점 부분에서 또 이제 숨고르기 중인데, 최근에 이제 정책주들의 흐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면서 거래량 없는 구간에 일정 가격대를 지켜주면은 조정 기간을 짧게 가지고 바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 차트를 올려드렸어요. 지금 차트 설명해 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들 꽤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이제 꾸준하게 차트 돌려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 많이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단기 저점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제 한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정책주로서의 강한 모습을 지금 상한가 두 방으로 보여준 상황이죠. 상한가 이후에 가격 조정 나오고, 상한가 이후에 가격 조정 나오고, 고점 부분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에요.
단기 박스 저항대였던 부분을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밑에 받쳐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이제 관찰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기존에 이제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관련해서 발언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요 종목들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차트 모습을 이제 뭐 프롬파스트나 대주산업, 유라테크 뭐 요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세 종목이 그래도 기존에 대장격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라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추가하자면 영부화학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것도 작년 이제 가을 때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가을 겨울 그때 넘어간 시점부터 한번 올려놓고 누르고 재차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눌린 구간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파동 구간을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시는 게 맞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을 높이면서 캐리 소프트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요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는 물량을 모아갈 구간이라고. 그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쳤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갈 것처럼 올려놓고 물량을 한 번 더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쫙 눌렀죠. 보통 이런 고점 부분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들, 손절 못했던 분들은 이런 저점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손절을 많이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들 손절한 물량 가져오면서 재차 계단식으로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요때가 이제 고가가 17%예요. 그 17%로 마무리가 됐는데, 요 전에 저항대 부분이죠. 여기 음봉에, 그리고 나서 지금 전에 음봉에 꼬리 부분까지 내려와서 물량을 소화 중인 과정인데, 보통 이런 식의 차트 모습에서는 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준다면은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양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힘들게 물량을 음봉으로 내리꽂으면서 가격을 찍어 눌러놓은 상황에서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굳이 다시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책주들의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면서 끌어올린 상황이니까 여기 저항대 부분, 단기적인 요 부분의 물량만 단기적으로 소화만 시켜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5일선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1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정책주니까 대선 테마주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종목도 네이버 카페에 이거 무료 추천주로 올려드렸는데 수익이 괜찮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코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책주들 이제 뭐 기본주택 관련해서 정신없이 움직인 하루였는데, 정책주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정책주는 공정경제, 그 부동산, 요 두 종목이 큰 섹터로 엮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부패와의 전쟁이고 부동산과의 전쟁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섹터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동안 매매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올려드릴 영상 있으면은 주말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